경각심을 가지고 살자. 빚지고 살지 말자. 항상 저축하자. 자기의 형편 아래에서 한 달에 5만원이든 3만원이든 만원이든 10만원이든 50만원이든 저축하며 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경제가 어렵다, 상황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겹다. 똑같은 얘기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계속 할 거냐, 언제까지 할 거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그래 네가 말한 대책이 뭔데, 해결책을 내놓으라, 대안을 제시하라,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네 엄마 아빠냐, 내가 왜 니한테 대책을 내놓고 해결책을 내놓냐, 너는 나한테 뭘 내놓는데, 너 나한테 기껏 해봤자 욕이나 퍼붓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거밖에 하지 않느냐, 내가 뭐 돈을 원했냐 뭘 원했냐, 그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가만히 지켜보든지, 그거조차도 싫으면 그냥 안 들으면 되는데 뭐 저한테 신고를 해야 된다는 등, 빨갱이라는 등 별소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해결책을 내놓으래요. 그러면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 인간아, 내가 니한테 계속 해결책을 주고 있고 대안이라고 대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안 들리냐 너는, 뭐 이렇게 이제 말하고 싶은 거죠. 왜냐, 경각심 가져야 된다. 지금의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그래서 준비해야 된다. 대비해야 된다. 어떻게? 아주 거창하게, 아주 크게가 아니라 10억 모아야 된다, 5억 모아야 된다, 1억 모아야 된다, 이런 얘기보다 당장 지금 현재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뭔가 찾아보자라고 얘기하는 게 제가 얘기하는 해결책이고 대안인 거죠. 남들에게는 만원이 웃었고 10만원이 웃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10만원 모은다고 에이 그거 술 한잔 안 먹으면 벌 수 있는 돈 아냐, 모을 수 있는 돈 아냐, 그렇게 되게 쉬운 걸 얘기한다고 나를 도대체 어떻게 보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얘기는 한 달에 10만원 그걸 아끼는 게 되게 아주 큰일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저녁에 소주 한잔 먹으면 사라질 돈이라고 하지만, 어느 누군가에게는 그 10만원이 생사를 오가는 사람에게는 한 달을 버틸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생활비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겉으로 볼 때 1억 가지고 2억 가지고 퇴직 후에 노후를 어떻게 사냐라고 저에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1억 2억으로 노후에 어떻게 사냐고. 그의 논리는 뭐냐, 월에 300만원 생활비 필요한데 1년이면 3,600만원, 10년이면 4억 6천, 30년이면 뭐 10억 넘어가고, 한 50년 되면 한 15억 넘어가는데 15억 이상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30년 쳐도 10억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의 주장인데 좀 현실적이지 않죠. 보통 사람한테 10억 가지고 은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요, 죽을 때까지 10억도 만져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천지인데요, 1억만 가지고 은퇴해도 좋겠다, 2억만 가지고 은퇴해도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빚만 없어도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요, 빚만 없으면 내가 어디 가서 일하고 한 달에 200만원 250만원 벌어서 원 없이 쓰면서 월세도 주면서 살 수 있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자식 새끼 잘못 키운 탓에, 혹은 자기가 이때까지 해오던 삶 중에서 어떤 일 때문에 빚져가지고 빚에 대한 이자하고 원금 갚느라고 허덕이는 60대 70대 80대 분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노인 파산이라는 말도 있고요, 노인 빈곤이라는 말이 많은데 대한민국의 10명 중에 4명에 해당되는 노인들이 극빈곤층이에요. 극빈곤층. 그냥 빈곤층이 아니라 극입니다. 극. 그만큼 되게 우려스럽다라는 거죠. 되게 힘겹게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뭡니까,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다고 얘기할 정도로 우울하고 암담하죠. 그게 OECD 국가들 중에서 대한민국이 제일 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지금의 우리나라 한국인데, 뭘 그렇게 되게 폼 잡고 가오부리고 대책 내놓으라고 얘기하고 뻔뻔하게 얘기하는 거 보면 참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세상에 그것 또한 저는 공짜를 바라는 거라고 봅니다. 어떤 이들은 유튜브가 공짜이고 그런 것들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이 나중에는 왕창 대놓고 사기 쳐먹으려고 하고 쏘기를 들고 이용해 먹을 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걸 좋게 봅니다. 왜냐, 남에게 당하지 않아야 되니까. 어느 누가 하는 얘기든 제가 하는 얘기든 뭐 다른 누군가 어떤 이들의 얘기든 간에 의심해야죠. 당연히 의심하고 확인하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맞나 틀리나 직접적인 확인은 누가 한다? 내 자신이 한다. 뉴스도 엉터리로 나오는 판에, 나라도 국민들 상대로 사기치는 판에 누구를 믿냐라는 겁니다. 대체로 부모가 하는 얘기면 100%는 아니어도 70% 80% 이상은 믿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부모가 자기 자식들에게 사기칠 리는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80% 이상은 없지 않느냐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근데 뭐 요즘은 보니까 뭐 박수홍이든 누구든 보면 부모라고 꼭 똑같은 부모가 아니다 라는 생각도 들죠. 부모 자식 간에도 참 사람 그냥 남보다 더 못한 그런 관계들도 많은 게 요즘이니까 참 요새는 좀 뭐가 맞는지 잘 모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함부로 남에게 자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떠넘기거나 남에게 기대거나 이러면 되게 위험합니다. 되게 사기꾼들, 쓰레기 같은 인간들 되게 많거든요. 사기꾼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되게 힘들고 머리 아파하는 일이 있으면 해결해 줍니다. 해결해 줍니다. 근데 그건 알고 보면 실제로 해결해 준 게 아니라 장난친 거죠. 해결된 것처럼. 그래 놓고 나중에 내가 너한테 그만큼 도와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보상해 줘야 돼. 대신에 이거 작은 거야. 작은 거 이 정도는 들어줄 수 있잖아. 이러면서 실제로 작은 걸 요구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아주 큰 걸 요구하죠. 그래서 인생을 다 말아먹을 정도까지의 엄청난 빚을 떠안기든지 사기를 치든지 합니다. 그게 대한민국에서 너무 많이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쉽고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함부로 남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것 위험합니다. 공짜 점심 경계해야 되죠. 공짜로 밥 계속 얻어먹으면요, 공짜로 술 얻어먹으면, 공짜로 선물 받고 다니면요, 나중에 그들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합니다. 그게 무서운 일이죠. 세상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절대 만만하지 않고 더 큰 화를, 더 큰 불행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유행 발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쉽게 뭔가를 이루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코인 투자해가지고 10배, 100배, 그래 1억 집어넣어서 100억 번다. 실제로 그럴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한번 그렇게 해서 실제로 100억 벌었어요. 그럼 인생이 끝납니까? 또 하고 계속 할 겁니다. 언제까지? 다 들릴 때까지. 빚을 한 수십억 질 때까지 계속 하게 될 겁니다. 한번 코인에 빠져서 중독되면요, 인생 끝장난다라는 겁니다. 물론 재미로 없어져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100만원, 200만원 자기 형편에 미루어서 짐작해서 해보고 돈 더 벌면 그냥 기분 좋은 거고 다 까먹고 빵 되면 아이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인한다거나 그걸 자신의 생계로 자신의 생활을 다 모두를 걸고 배팅한다, 이건 되게 위험한 행동이죠. 그러진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살아가는 우리네 삶이, 우리의 현실이 절대로 녹록지 않다, 쉽지 않다, 만만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함부로 여행을 바라고 쉽게 뭔가를 이룰 거라고 기대하면 그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진다, 개박살이 난다라고 생각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살아가는 건 절대로 내 생각 내 바람대로 안 된다. 내가 뭔가를 원하지만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게 80% 이상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기본값이라고 여기는 게 안전해지는 길입니다. 이상입니다.